우리나라 가정의 특징은 후원이나 앞들에 반드시 장독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장독대는 통풍이 잘 되며 햇빛을 잘 받는 장소에 둬야 하며 이곳이야말로 집마다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장독대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갈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 사계절이 구분되어 음식도 계절에 따라 달리 조리되고 있다. 조리 재료 중에는 발효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은 온기에 의해 발효시키고 저장하기도 한다. 온기는 발효 종류에 따라 햇빛을 요하는 간장과 된장, 고추장류를 저장하는 온기와 젓갈류를 담아 응달인 창간에 보관하는 단지와 항아리 종류 등이 있다. 여기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성춘리, 배를 이어 옹기를 만들고 있는 이종가공의 옹기점을 찾아본다. 지금은 뚝을 쌓아 내륙으로 들어앉아 있지만 이전엔 배가 닿았던 언덕으로 여기서 각 도서로 옹기를 만들어 실어 보낼 수 있었던 포구였다. 먼저 그릇을 만드는 재료인 생질. 여기 흰빛 나는 흙, 노랑 흙, 검은 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흙을 잘 배합하면 실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흙덩어리를 떡가래와 같이 둥글고 길게 밀어 만든 것을 질재기라고 하며 보통 판장지를 젤줄로 원하는 크기로 잘라놓은 조각을 땅에 내려쳐가면서 다진다. 이와 같이 땅에다 내리치는 것은 질의 성질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질기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다음은 대장이 담당하는 그릇 만드는 일이다. 그릇에 민뭉치를 만드는 일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준비된 민뭉치를 물레 위에 놓고 나무로 만든 방망이로 고루 두들겨 넓힌다. 다음 물레를 돌리면서 나무칼인 밑가세로 정한 규격만큼 밑창을 도려낸다. 밑창이 끝나면 다음 순서로는 그릇에 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태림질한다고 한다. 그릇 벽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근개를 사용한다. 바깥 근개는 바른 손으로 잡고 바깥에서, 안 근개는 왼손으로 잡고 그릇 속에서 각각 그릇벽을 향하여 서로 맞대면서 그릇벽을 고른다. 윗부분을 도려낸 후 물가죽을 가지고 그릇의 입부분의 모양을 만든다.
여기까지 공정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한다. 그릇의 모양이 다 되면 그릇의 배 부분에 통띠나 용띠, 붕어, 꽃도장 등 장식을 한다. 그리고 손잡이가 필요한 그릇은 양쪽에 하나씩 붙여둔다. 이상으로 대장의 작업 과정은 일단 끝난 셈이다. 다음은 잿물 만들기다. 잿물은 재와 약토 그리고 물이다. 재는 보통 솔가지재가 많이 쓰이며 가장 좋은 재료는 콩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고운 흙이라 한다. 재와 흙을 고루 배합하여 물을 주면서 질쭉질쭉하게 한 후 재물탕에 이를 넣고 고무래로 이리저리 저으면서 재와 약토가 잘 풀리도록 한다. 이것을 고운 체에 받쳐 잔물인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등을 걸러내는 작업을 2, 3회 하여 재물을 받는다. 그릇을 재물탕에 집어넣는다. 재물탕에서 그릇을 한 바퀴 굴리면 그릇 표면에 잿물이 고루 입히게 된다. 그릇 배분에 양손으로 난초나 꽃무늬, 나비, 물고기 모양 등을 그린다. 이것을 환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릇은 건조하기 위해 옮겨진다. 그럼 이제까지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를 소개한다. 연매, 뚝매,
공구, 물가죽, 근개, 도롱태, 밑가세, 방망이, 수레, 도개, 겹채, 삼태기, 고모래 등이 있다. 잿물 입힌 그릇이 송침 밑에서 어느 정도 건져돼 이 날그릇을 다시 강한 햇볕이 쬐이는 곳에 내놔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건져대면 햇볕에 내놔 완전히 건조시킨다. 습기가 완전히 건조된 그릇을 가리켜 날그릇이라고 한다. 이 날그릇을 가마 속에 옮겨 넣기 전까지 찬간이나 헛간 혹은 움 속에 저장해 둔다. 이제 날그릇을 가마에 쌓는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가마 설인다고 한다. 가마를 설일 때 그릇의 수평을 잡기 위해 그릇 바닥에 도침으로 고인다. 도침은 괴인돌이라고도 하며 이는 내화토를 주먹만하게 뭉쳐 구운 것으로 그릇 밑바닥에 고루 붉기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릇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을 사용하여 먼저 바닥 그릇을 수평하게 잡고 큰 그릇 속에다 왕모래를 뿌리고 잔 그릇을 넣는다. 그릇 속에 들어간 그릇을 속이라고도 하며 속그릇이라고도 한다. 보통 그릇은 3단으로 쌓아 올린다. 이렇게 가마에 날그릇을 쌓고 있는 동안 안집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 무당을 불러 사종 팔신 가택 고사를 지내고 있다.
굿은 안집, 그리고 공장인 우무로, 그리고 가마로 옮겨가면서 계속된다. 산본조 하동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사금오 다세일 1991년 하루는 신민년 월루는 바로 상달 일진이로는 좋은 초여름 금사가 정의 나라 해문화에 학생맞이에 만민중생 선생님들도 하우이동차 아모녕이죠. 특히 가마꽃은 옹기를 굽는데 종업원에겐 큰 힘이 된다. 주인 이용이 직접 나서 이들 굿에 시종 참여하여 정성을 다한다. 흙에서부터 그릇을 빚고 또 주야 오류기를 걸려 불을 지퍼 가마에서 그릇을 구워내는 일은 여간한 재원과 노동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다. 흙의 질에서부터 건조 상태,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얽혀 하나의 옹기로 조성되기 때문에 성공을 비는 마음 또한 애틋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인을 비롯 모두가 굿에 정성을 다한다. 가마서리가 끝나면 피움불 작업이 시작된다. 피움불이라 함은 가마에 최초로 불을 지피는 것으로 가마 입구에 가로 피우기 시작한다. 피움불은 보통 이틀 내지 이틀 반나절 동안 나무 한 개피나 두 개피 정도로 계속 피움을 한다. 이와 같이 낮은 온도로 피움하는 것은 가마 속의 습기와 냉기를 서서히 제거함으로써 날그릇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을 피운 지 약 45시간이 지나면 불길을 높여 화기를 올린다. 이어 불길을 돋고 약 30시간이 계속되면 가마 속에 서려놓은 날그릇의 표면에는 완전히 검은 검정이 입혀진다. 불통 속으로 불길이 가득 메어감에 따라 그릇과 가마는 열을 받고 그릇 표면에 덮여있는 검정은 차차 열에 의하여 연소하게 된다. 큰 불로 들어감에 따라 가마 속의 검정은 완전히 제거되며 이때에 불통 앞에 놓여있는 그릇은 완전히 붉게 된다. 이때에 불통 앞에 놓여있는 그릇을 불매기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불매기는 불통에서 일어나는 강한 불길을 일단 막아 직접
불길이 그릇에 닿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제티가 다량으로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통 피움 작업이 절정에 오른 큰 불이 끝날 무렵 창불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이용은 다른 작업을 뒷 일꾼에게 맡기고 창불 구멍을 통하여 가마 속을 들여다보며 달구어지는 상태를 살펴본다. 이때쯤 되면 가마 속의 온도는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며 창솔 구멍을 열어 가마 속을 계속 관찰한다. 이때 그릇에 입힌 잿물이 반짝반짝하고 맑은 빛으로 번드럽게 녹으면 녹았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이 걷다고 한다. 그릇이 설이 걷을 때는 익을 때까지 창솔을 가마 속으로 밀어 넣으니 이때 가마 벽 쪽으로 넣는 창소를 가리켜 견 넣는다고 하며 이와 같이 넣어 완전히 그릇이 녹을 때 창설 넣는 작업을 완료된다. 밑창솔 작업이 완료되는 동시에 불통과 굴뚝을 완전히 막는다. 밤낮 5일 내지 6일간 불피움 작업이 끝나면 가마 막은 지 약 5일 내지 7일이 지나는 동안 가마를 식힌다. 가마가 다 식으면 가마 화문을 연다.
가마 화문을 열고 익은 그릇을 내는 것을 가마낸다고 한다. 가마낸 익은 그릇에서는 흙성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견고한 그릇을 얻게 된다. 그릇의 표면은 유리질이 덮인 반짝반짝 색깔 있는 그릇이 있고 이 색깔을 가리켜 때깔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금이 가거나 비뚤어진 형태로 나온 그릇은 깨부셔 선별하게 된다. 전라남도 보성군 미륵면 미륵옹기점의 기능 보유자 이옥동 옹. 해보고 해봐. 그 저기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이거 옹기 만들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팔뚝창기 알고서. 아, 팔대째 하나 옹기를 예.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천주교 다녔어. 천육에 천주교. 천육에 나는 옹기 만든 사람들이 왜 대부분이 왜 천주교 많이 다녔죠? 대단히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놈들이가 참 요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쩌고저 이제 지겹이 그거를 아니. 예. 이제 사양이 됐네요. 이게 사양길이 됐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로 어디로 많이 팔려요, 옹기가? 뭔가 이제 여기서 그 전에 말이야. 한때는 여기서 물건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할게 말이야. 지금은 옹구가 이런 옹구 이 시장에 나가면 안 없다고 그래요. 예. 안 없다고. 구멍이 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건 왜 이렇게 뚫어 놨어요? 이제 불을 여기서 안 떼요. 이제 예. 불을 이제 옹구 딱 쟁여놓고 예. 그럼 쟁여놓고 이제 저 알아서 불 때. 예. 그러면서 불을 슬슬 떼서 한 며칠 뗍니다. 예. 한 며칠 슬슬 떼서 이제 며칠이나 떼요? 한 그러니까 열흘 뗍니까? 한 일주일 밤낮 한다지만
한 연락을 되지. 예.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불은 안 꺼지고 예. 항상 예. 처음에 넣어놓고는 슬슬 떼갖고 예. 그 몸뚱이가 이제 불이 달아서 말이야. 이제 몸뚱이가 그냥 화가 나고 그러면 조금씩 더여서 그런 몸뚱이가 말이야. 불이 이제 밝아진다 치면. 이곳은 한동의 읍내에 창간까지 갖추고 있는 움과 순재래식의 뺄불통 가마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언덕의 경사를 이용 설치된 이 가마는 길이가 약 20m로 그릇 1000여 점을 한 가마에 구워낼 수 있다. 연료로서의 나무의 사용량은 2트럭분 정도 불을 떼게 된다. 이 집에는 입구에 질그릇 가마를 두고 있는데 질그릇은 날그릇에 유약을 입히지 않고 섭씨 800도 정도의 온도로 구워내는 것을 말한다. 기능 보유자 이옥동홍의 아들과 며느리가 전수자로 아버님의 가업을 잇고 있다. 옹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올려인 질은 질광에서 채굴하게 된다. 질밭에서 질을 채굴하는 사람을 생질꾼이라고 한다. 생질꾼이 질밭에서 얻은 흙을 생질이라고 하며 이 생질을 옹기 작업장인 움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게 된다. 움으로 운반된 생질은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하는데 수년 전부터 새로운 가공 방법을 받아들여 작업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옹기의 제작 순서, 공정과 기법, 그리고 도구 등은 먼저 홍성군에서와 마찬가지지만 이곳 특유의 기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그릇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인 질을 떡가래와 같이 가늘고 기다란 질재기를 만들어 이것으로 그릇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질재기와는 달리 마치 질판장과 같이 얇고 넓고 기다란 질재기를 늘려 만드는 특이한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채바퀴 태림이라 함은 판장지를 물레 위에 놓은 그릇바닥에 흙벽에 윤곽대로 세워놓으면 마치 물레 위에 판장질이 채 몸체와 같이 보인다. 옹기를 만드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 곧 태림질과 질재기를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은 채바퀴 태림질이야말로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제작 기법이 아닌가 한다. 이곳에서 제작된 옹기 그릇은 그 전수자인 아들과 며느리가 높은 교육을 받아 재래식 형태에서 새로운 감각이 가미되고 변형된 소품들이 많이 눈에 띄운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 서울 등 백화점에서도 지나간 유물로 인식되기 쉬운 옹기를 새로운 생활도구로 그리고 장식품으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건조실도 개조해서 재래의 찬간에서 가스로 난방 시설을 갖추어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형태로 선을 보이기도 하는 우리 옹기. 우리 가정에서 주로 발효 용기와 저장구로 쓰여온 옹기 종류는 대체로 독을 비롯해서 항아리, 단지 등의 세 종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독의 종류는 무지를 비롯해서 큰 독, 중독, 작은 독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와 핵가족 제도로 전환되면서 집단주택인 아파트 생활로 옮겨가면서 장독대가 들어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생활 개선에 따라 가공식품의 남발로 고유한 발효식품을 각 가정마다 손수 만들어 먹는 생활 습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 감각에도 맞고 실용적인 형태로 새롭게 변형된 옹기를 창안해야 하겠으며 아파트에 알맞는 장독대를 창안해서 국민 건강과 영양 음식의 공급처인 장독대 개선에 힘써야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고유한 옹기 제작 기법을 전승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